오늘도 역시나 비트코인이랑 그 외에 여태까지 지금 최근에 분석했었던 코인들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에 33,740달러를 찍어줬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33,740에서 반등이 이제 정확하게 오지는 않았다. 그걸 살짝 뚫고 거기서 이제 계속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를 뚫렸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저는 이때 알트를 매수를 다 받았었고 쉽게 못 올라가는 모습에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나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내릴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는 그 힘도 너무 강했어가지고 결국에 버티면 2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2평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이 좀 세게 나오면 좀 더 이제 꼬리를 남기고 올라와서 또 횡보하고 올라가거나 약간 그런 식인데 지금 상태 자체가 저번에 있었던 꼬리, 저번에 저점을 채우는 거면서도 그 일값, 목표값인 구역이면서도 이런 추세, 여기서 나왔던 삼각 수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추세를 리테를 4시간 봉에서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그 2평이 하락으로 가는 그 2평이더라고 하더라도 버티겠다. 왜냐면 버티면 2평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여기선 가긴 갈 건데 한 5시간 동안 저도 이거 좀 걱정 좀 했었는데 지켜주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반등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 좀 캔들의 흐름이라든지 좀 좋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단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는 조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랐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만약에 오른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알트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에서 보면은 저는 이 구역이죠. 저는 여기 구역에 보통 매도를 다 걸어놓고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 비트가 여기까지 못 올라올 수도 있다.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구역이 이 추세선의 상단에 또 닿을 만한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장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역이 이 38,000이랑 39,600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스톡을 보면서 매도를 하고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런 확률은 우선 조금 더 적겠지만 더 위에서 저항 맞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구역에 다시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매수를 받아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손해가 없죠. 다시 이 가격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없이 시장의 상황을 보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보중에 50%는 익절한 게 있어서 그거를 매수를 받고 위에까지 갖고 가려고 합니다. 이 위라고 하는 건 이 구역이에요. 비트코인은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 크로미아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크로미아는 정확히 이제 하락이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락이 여기까지 딱 오면서 정확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항이 이 미들선에서 좀 나왔고 지금도 좀 미들선이랑 결국에 이 구역 안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저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까지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구역이면은 805원 한 750원에서 805원 이 사이이긴 하네요. 아마 이게 빗썸 차트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할 텐데 빗썸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빗썸 차트로 저 구역에 제가 측정을 하면은 꼬리 끝이 760원인 걸 보니까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760원이라고 했죠. 760원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798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매도 구역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800원까지. 여기서 만약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한 30% 정도의 반등? 제가 생각하는 알트에 단타하고 빠지는 그런 가격이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항이 나오는 이유가 이 구역 때문이에요. 여기를 뚫고 양봉이 나오고 가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잡주들 보면은 이런 자리까지 다 펌핑이 어제 새벽에 좀 왔어요. 빗썸 차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런 자리까지 다 타겟을 도달하고 꼬리 남기고 다 내려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가 이제 크로미아 같은 거에서도 좀 바라는 모습인 거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채널 중 미드선이었던 자리니까 그냥 익절을 760원 정도에서 빨리 하는 게 사실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크로미아는 좀 이렇게 가고 있고 이번에 760원을 찍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 이 구역에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이 구역에서 지켜서
어떻게 보면 이 바닥의 바닥, 쌍바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큰 관점에서 이제 쌍바닥이 두 번째가 될 수 있죠, 지금이. 그래서 단기로는 또 쌍바닥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매수를 받고 손절은 결국에 여기로 잡고 정말 여 위에서부터 여기라고 하면 10%니까 차라리 한 이런 중간 정도? 이 종가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종가 가격으로 해서 한 623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매수를 받으면 손절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벌었던 거를 이제 손절 10% 감안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상승장도 아니죠. 다시 한번 단타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수 있을지는 베팅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난 여기서 머니 벌을 만큼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까지 사실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또 오겠죠. 389원까지도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현금권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기까지도 저는 올 수 있는 시간의 문제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끝이 25.4원이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 업빛 빗썸 차트로 했었을 때는 24.8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4.87원에 매수를 받았고, 우선 반등이 좀 약한 편이에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리니어가 진짜 약하긴 한데, 제가 이거는 아직 안 팔은 이유가 1월 말까지 빅 어나운스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한 27, 28, 29, 뭐 크게는 29일 정도까지는 좀 지켜볼 예정인 거고, 만약에 그 전에 비트가 좀 안 좋아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손절로 가던지 아니면 본절 탈출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우선 다른 코인들과 같은 그런 익절 구간은 39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나운스먼트 없이도 저는 39원까지는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여기를 매도 가격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아니면 이 채널의 미드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6원 아니면 39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구역을 먼저 좀 뚫어줘야 한 번에 좀 장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만약 그 어나운스먼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상장이다. 근데 이제 상장으로 해서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이미 바이낸스에 있고 코인베이스에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잠시만요. 우선 코인베이스에는 없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결국에 저는 한 39원?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만약에 업비트 원화 상장을 하면 저는 이게 100%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 상단이거나 아니면 여기 정도? 저는 이 83%, 그래서 49원? 사실 여기 위로 가는 거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한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서틱 같은 것처럼 입금을 막고 뭐 한 300% 올리고 이런 것들은 80원까지도 저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230%.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로또 같은 느낌인지라 거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봤었을 땐 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저는 그냥 딱 39 아니면 40 그 정도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는 그렇게 좀 여기서도 잘 반등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의 알고랜드죠. 이 알고랜드를 좀 봤는데 그때 여기 구역에서 뚫리고 마감을 하면서 이 추세선도 있죠. 이 추세선. 여기가 뚫리고 마감을 하면서 결국에 더 하락이 됐고, 이 채널의 하단도 결국에 뚫렸습니다. 이게 단기로 제가 조금 봐가지고 안 좋게 좀 됐는데, 결국에 이게 채널이 2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이런 느낌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알고랜드의 USD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때 상장한 걸로만 봐가지고 보면은 사실 이런 아랫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역도 잡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하면서 나왔던 자리들 체크를 다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 구역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 구역이 뚫렸기 때문에 여길 영역으로 잡으면 이제 리테일을 좀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테일을 하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 자리는 사실 여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에 나왔었을 때 제가 반등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거예요. 그때 다른 코인들. 그래서 그걸 놓쳐서 저는 좀 아쉽다라고 했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인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왔을 때는 또 매수를 받고 그걸 반등하는 걸 또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알고랜드를 한국 차트로만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분석이 좀 미미했다라는 거를 조금 제가 너무 간과했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데 상장 걸로 알고랜드 원래 USDT로 해야 돼요. 이렇게 짧은 프레임은 시장이 큰 곳 있는 곳, 반엔이 있으면 반엔 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공부 겸 이런 식으로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분석이 좀 미미하게 됐네요. 이 구역이 왜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었는지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반엔 차트에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알고랜드는 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스토리지는 이렇게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올렸던 날짜가 제가 1월 12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익절 자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던 거고 결국에 이 추세선에서 니테로 저항 나왔고 올라가면 이제 1.80 여기까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데 굳이 이걸 먹을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구역은 한 번 더 그때 여기서 매수를 받았던 구역에서 한 번 더 매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여기가 깨지면 그냥 바로 리테 종료 단기이기 때문에 정말 짧게 빨리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제가 이 구역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역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이 구역과 이 구역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기 보조로 한번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하락 추세선을 리테하는 다시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받았는데 반등이 이런 식으로 추세선 안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 추세 저항 나오는 걸 보자마자 사실 매수한 거를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밑으로 비트랑 똑같아요. 이 구역, 비트도 여기 밑으로 뚫리고 나서 저항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거랑 결국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종가를 어디서 했느냐도 좀 지켜보셔야 했을 거고 이 추세선 위에서 사실 마감을 하는 게 좋았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날봉 핵심 지지어 영역까지도 사실 내려왔었던 부분이고 결국에 이 구역에서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시 만약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이 매수 지지 구역이었던 부분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달러로는 1.1달러, 1.13달러 이 정도 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티스까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티스를 분석했을 때는 1월 10일이었어요. 여기 분석이었고 반등하고 지지받는 구역이 여기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으면 반등하고 저항 나올 수 있는 구역이 이런 구역인데 거기서 지지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한번 지지를 받는 자리가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결국에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밑으로 빠져서 이 구역이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여기서 똑같은 거죠. 여기서 저항 받으면 끝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한 번 더 추세 리테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떨어졌고 이 날봉 핵심 지지어 영역에서 여태까지 말한 거랑 똑같아요. 종가 마감이 이 구역 바깥으로 했으면 여기 리테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지지어 영역의 매도 매수 방법이에요. 이 날봉 핵심 지지어 영역으로 매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거 영상에 분석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일주일, 2주일 전 게 아니라 한 달, 2달 전 거는 그냥 그때 분석의 처음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왜 핵심 지지어 영역에서 손해를 크게 안 보고 탈출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왔고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종가 결국에 여기서도 반등이 제대로 안 나왔고 결국엔 여 아래까지 뚫렸죠. 이 아래까지 뚫렸을 때 그러면 또 다음날에 밑에 때 매도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트라티스가 이 꼬리 끝 부근에서 반등이라기보다는 우선 그 전까지 좀 떨어지고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상태죠.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우선은 꼬리 끝에서 매수를 받는 전략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진 나쁘지 않지만 이걸 좀 주봉도 한번 볼까요? 이런 구역이 뚫린다라는 거는 사실 더 이제 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그냥 당분간은 조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주봉 관점으로 좀 봤었을 때는 한 번 더 상승을 뭐 리테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굳이 바닥이 지금
어디까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반등을 먹는 코인으로 이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스트라티스까지 이렇게 분석을 좀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